통장 앱을 열었을 때 숫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입금 1억 원. 34년을 일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퇴근하는 삶.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휘었지만 손에 쥔 돈만큼은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텅 빈 원룸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열었을 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전화가 안 온다는 걸요. 아들은 호주에 있습니다. 딸은 미국에요. 다들 바쁘다고 했죠. 명절에만 영상통화 한 번씩. 아빠 건강해. 그 한마디 듣고 끊깁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톡 목록엔 스팸 메시지만 가득했어요. 렌탈 상품 할인. 대출 한도 조회하세요. 5년 전 아내가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병원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여보, 혼자 외롭지 마. 그 뒤로 집이 집 같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노부부가 손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머리를 쓰다듬고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배가 안 고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이 떴어요. 베트남 안에 만난 60대 김씨, 제2의 인생 시작.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젊은 베트남 여성과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시장을 걷고 함께 요리하고 손잡고 바다를 보고 댓글을 스크롤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갔는데 인생 바뀌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제. 아내가 진짜 착해요. 매일 밥 해주고 웃어줘요. 처음엔 웃겼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나만 뒤처진 것 같았어요. 여동생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요새 국제결혼 사기 뉴스 봤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퇴직금 털리는 사람들 천지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다 조직적으로 한대. 오빠 설마 이상한 생각 안 하지? 저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 그런 거 안 해. 오빠 요새 유튜브 맨날 보던데. 이상한 거 현혹되지 마. 외로우면 나한테 전화해. 주말에 밥 먹으러 와.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손은 다시 유튜브를 켰어요. 광고가 떴습니다. 화면 가득 환한 미소의 베트남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다낭 100% 성공 보장. 황동주 국제결혼센터.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상담 신청. 이름, 나이,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고객님, 황동주입니다. 상담 신청하셨죠? 형님, 제가 100% 책임지고 좋은 분 연결해 드릴게요.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3일 뒤,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데 핸드폰에 서윤이 문자가 떴어요. 오빠 진짜 가는 거야? 제발 현금 절대 주지 마. 이거 약속해.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도 압니다. 위험하다는 거. 근데 이렇게 혼자 늙어 죽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한 번만 믿어보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다낭공항. 뜨거운 공기와 낯선 냄새. 오토바이 소리와 이국적인 간판들. 출구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황동주. 말쑥한 정장에 환한 미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형님, 전화로만 뵙다가 드디어 뵙네요. 반갑습니다. 악수가 힘찼어요.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100% 책임집니다. 다낭 여성분들 정말 순수해요. 한국 남자 좋아하고 가정적이고 형님 같은 분 금방 성혼하실 겁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황동주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미팅 하나 잡아놨어요. 형님 스타일 정확히 맞춰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황동주의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다음 날 저녁.
해변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황동주가 손짓했어요. 형님, 저쪽이에요. 테이블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긴 머리, 밝은 미소, 맑은 눈빛. 미영이었습니다. 아니, 미영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첫사랑 미영이. 베트남 혼혈이었던 그 여자. 1970년대 차별받던 그 시절 유일하게 제게 따뜻했던 사람. 여성이 일어나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레이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멍하니 악수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카페 테이블. 레이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하셨어요. 사랑이 뭐길래, 별은 내 가슴에. 저도 엄마 따라서 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거 옛날 드라마인데. 레이가 웃었어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인기 많아요. 한국 남자는 책임감 있고 가족 사랑한다고 들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황동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두 분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저 먼저 갈게요. 레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레이와 바닷가를 걸었어요. 레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 제게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예쁘죠? 가져가세요. 어색하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이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아저씨, 왜 혼자 사세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파도를 봤습니다. 외롭죠. 많이. 레이가 말했어요. 저도요. 아빠 없고 엄마 아프고. 오빠는 사업 때문에 바빠요. 가족 있어도 혼자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여자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5일째. 레이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낭 외곽의 낡은 단층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운 노파가 보였어요.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레이가 노파에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노파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숙연해졌어요. 진짜구나. 레이는 진짜 효녀구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레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요. 아저씨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저는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레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의지해도 돼요? 저는 대답 대신 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8일째. 호텔방에서 레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레이, 나랑 결혼해요. 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네. 한국 가서 같이 살아요. 레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여기 관습이 있어요. 결혼하면 예단을 줘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인정 안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단이요? 얼마나? 2천만 원이면 돼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황동주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여기선 당연한 겁니다. 안 주면 결혼 못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레이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싫으면 괜찮아요. 제가 이해할게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금 절대 주지 마. 근데 레이 눈엔 진심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냈어요. 레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사랑해요. 레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요. 2주가 지났습니다. 레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심장이 안 좋대요. 수술해야 한대요. 뭐, 얼마나 심각해요? 수술비가 4천만 원이래요.
아저씨 아니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내 노후 자금이다. 근데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서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절대 안 돼. 그거 사기야. 근데 서윤아, 진짜 엄마가 아파. 내가 봤어. 오빠, 정신 차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4천만 원. 3주째. 레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오빠가 사업 시작하려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잖아요. 레이, 나 돈이 이제. 레이가 울었어요. 아저씨가 날 믿는 줄 알았어요. 실망이에요. 또 송금했습니다. 잔액 2,500만 원. 4주째. 레이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핸드폰에서 남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 어느 밤 물어봤습니다. 레이, 민가 누구야? 레이가 화를 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할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레이가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죄책감에 500만 원을 더 보냈어요. 화해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낭 경찰서. 서툰 영어로 신고했습니다. 마이 와이프. 곤. 머니. 곤.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겼어요. 자발적으로 준 돈이면 민사 문제입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기예요. 증거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형님, 혹시 국제결혼 하셨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도요. 2년 전에 7천만 원 날렸습니다. 그 남자 조한길이 말했습니다. 형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근처 카페. 조한길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엔 피해자 커뮤니티가 떠 있었어요. 형님, 여기 봐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 최소 10명이 당했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요? 예단, 부모 병원비, 형제 사업자금. 순서까지 똑같아요. 이거 조직이에요. 화면을 봤습니다. 그럼 레이도. 형님 레이, 본명 리네요. SNS 계정 3개 돌려요. 조한길이 페이스북을 띄웠습니다. 화면엔 레이가 다른 한국 남자 3명과 찍은 결혼 사진들이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린는 유명해요. 베테랑이라고 불려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없으면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조한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형님, 제가 2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증거요? 조한길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엄청난 양의 파일들이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직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명단 50명, 조직원 신상 정보, 녹음 파일 200개. 2년간 모은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걸로 잡을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해요. 결정적인 게 하나 빠졌어요. 뭔데요? 보스예요. 이 조직의 보스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조한길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이 나왔어요. 45대 중반, 베트남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트램벤민. 다낭 경찰서 형사과장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경찰이. 보스라고요? 네. 7년 전부터 이 조직을 운영했어요. 경찰이니까 신고해도 묵살시킬 수 있었던 거죠. 형님이 신고했을 때도 민가 처리했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새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한길과 저는 밀를 미행했어요. 민는 낮엔 경찰서에서 일하고 밤엔 조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민과 황동주, 레이와 만나는 걸 봤어요. 한적한 창고였습니다. 저희는 창고 밖에 숨어 녹음했습니다. 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 실적이 좋네. 150억 달성했어. 황동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새 타겟 5명 더 들어왔습니다. 좋아. 레이, 넌? 레이가 말했어요. 민석이란 남자. 8천만 원 회수했어요. 민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보너스 줄게.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민가 말했어요. 근데 조한길이란 놈 아직도 쫓아다니더라. 귀찮은 놈이네. 황동주가 말했습니다. 처리할까요? 아니, 놔둬. 어차피 증거 없어. 내가 경찰서에서 다 막아줄게. 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민석 씨가 자꾸 생각나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민가 비웃었어요. 착해? 그래서 호구지. 외로운 놈들 다 그래. 착하고 순진해. 그래서 돈 벌기 쉬운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한길이 제 어깨를 눌렀어요. 형님, 참으세요. 증거 더 모아야 해요. 그날 밤, 호텔 방문에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죽는다.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방금 이상한 번호에서 전화 왔어. 오빠가 계속 건드리면 가족 다친다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오빠, 그냥 와. 무서워.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한길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포기할게요. 가족이 위험해요. 조한길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제가 방법 찾았어요. 방법이요? 한국 대사관이랑 베트남 중앙경찰청 동시에 고발하는 겁니다. 믿는 지역 경찰이라 막을 수 없어요. 정말 가능해요? 네. 근데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뭔데요? 민가 직접 돈 받는 장면이요.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날 밤, 익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3일 후 새벽 2시. 외곽 창고. 민 큰 거래 있음. 현금 5억. 마지막 기회. 조한길을 받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형님, 우리 선택권이 없어요. 3일 후. 새벽 2시. 다낭 외곽 창고. 저, 조한길, 그리고 베트남 중앙경찰청 특수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3대가 도착했습니다. 민가 내렸어요. 그리고 황동주, 레이, 조직원 5명.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 민가 가방을 열었어요. 현금 다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 수익 5억. 역대 최고네. 황동주가 말했습니다. 신규 타겟이 10명이나 돼서요. 민가 현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좋아. 내 목 3억 5천. 너희들이 1억 5천 나눠 가져. 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 몫은요? 민가 비웃었어요. 내 목. 이미 줬잖아. 500만 원. 약속은 2천만 원이었잖아요. 약속. 레이, 내가 계약서 썼어. 증거 있어. 레이가 떨었습니다. 사장님, 제 딸 치료비. 닥쳐. 싫으면 그만둬. 내 대신할 여자 많아. 그 순간. 사이렌 소리. 경찰이다. 손들어. 베트남 중앙경찰청 특수팀이 돌입했습니다. 민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디 가세요, 민 사장님? 민가 경찰증을 꺼냈어요. 나 경찰이야. 비켜. 특수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트램벤민, 당신은 조직범죄, 사기,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 경찰이라고. 나. 특수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경찰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황동주도 체포됐습니다. 레이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레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석 씨.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서. 민가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수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트램벤민. 7년간 180억 원 편취. 피해자 200명. 할 말 있어요? 민는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조한길이 USB를 꺼냈어요. 여기다 있습니다. 화면에 증거들이 떴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명단, 녹음 파일, 민가 직접 돈 받는 동영상. 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방, 레이가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50명 넘게 사기쳤어요. 레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딸 치료비 때문에. 그래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레이를 봤습니다. 레이가 저를 봤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민석 씨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어요. 제 돈은요? 민 계좌에서 95억 원 압수했습니다. 재판 후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될 겁니다. 전액이요? 네. 100% 돌려드립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한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가요? 형님 덕분에 50명이 돈 돌려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줄어들 거예요. 레이는 어떻게 되나요? 징역 3년 구형될 겁니다. 공범이니까요. 6개월 후 베트남 법정. 민의 최종 판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조한길 그리고 피해자 50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트램벤민 조직적 사기죄, 횡령죄, 공무원 직권 남용죄로 징역 25년 및 전 재산 몰수형을 선고합니다. 징역 25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50명에게 피해 금액 전액 배상을 명합니다. 피고에 압수된 자산 총 95억 원 중 피해 금액 58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전액 배상.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황동주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레이는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법정이 끝나고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베트남 중앙경찰청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민석 씨,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민석 씨 계좌로 곧 입금될 겁니다. 얼마나요? 8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 원, 수사 협조 보상금 500만 원. 총 9천만 원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돈이 다 돌아왔구나. 아니, 더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피해자 5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낭의 한 식당.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덕분에 제 돈 6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말했어요. 저도요. 5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조한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짝짝짝짝. 2년 동안, 아니, 어떤 분은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겼습니다. 환호성. 민는 25년 감옥에 갑니다. 황동주는 7년입니다.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더 큰 환호성. 조한길이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이민석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제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거 안 했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외로웠던 제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게 정말 분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박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만세, 만세, 만세.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서윤이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빠. 서윤아.
서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진짜 대단해. 오빠가 범죄 조직 잡았다며. 운이 좋았어. 운? 오빠가 끝까지 싸웠잖아. 서윤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오빠 자랑스러워.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9,350만 원. 원금 8천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보상금 500만 원, 이자 350만 원. 거의 처음보다 더 받았습니다. 완전한 복수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조안끼리 한국의 국제결혼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주 3일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6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저 필리핀에서 여자 만났는데 돈을 달래요. 이게 사기일까요?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부 다요. 그 남성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복수에 성공하셨네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완전히요. 민는 25년 감옥에 있어요. 제 돈도 다 돌려받았고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날 저녁 혼자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발신 베트남 여성인권단체. 이민석 씨께. 당신 덕분에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사기가 70% 줄었습니다. 당신은 200명의 잠재적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구나. 진짜 해냈어.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매주 목요일 센터에서 봉사하고 금요일 서윤이랑 저녁 먹고 주말엔 목공 취미 수업 들어요. 그리고 가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